이번 시간에 다룰 내용은 그 셀렉트 문장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셀렉트 문장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어, 새로운 파일을 하나, 스크립트 파일을 새로 하나 만들고요. 그리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여기 새 워크시트 만들기, Alt F10 이렇게 하시고 접속은 스컵 계정을 이용해서 접속을 해주세요. 그러면 새로운 워크시트가 만들어지면서 여기 접속 오른쪽 보시면은요. 접속도 스쿼트 계정으로 접속을 한 상태로 워크시트를 생성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파일에서 다룰 내용을 블럭 주석으로 조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 가장 기본적인 쿼리 문장을 쿼리 문장의 문법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영문 전환 때문에 기본 쿼리 문법을 설명드리려고 하고요. 테이블에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검색하는 그런 기본적인 쿼리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간단하게 문법이라고 할까요? 문법. 문법은요, select라고 하시면 돼요. select라고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컬럼 이름들을 나열을 해주시면 돼요. 테이블에서 검색하고 싶은, 보고 싶은 컬럼 이름들을 쉼표로 구분해서 써주시면 돼요. 두 개가 있으면 두 개까지, 세 개가 있으면 세 개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from이라는 키워드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서 from 다음에는 테이블 이름을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문장이 끝날 때는 어떻게 한다? 세미콜론을 써준다. 예. 우리 날짜 검색할 때 어떻게 썼나요? select가 있었죠. 그 다음에 sysdate라고 썼었죠. from을 썼었죠. 그리고 dual이라고 썼었죠. 단순하게 날짜를 출력하기 위해서도 오라클에서는 select from이라고 하는 기본 문법에 맞춰서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select from dual이라고 우리가 했었던 거예요. 실제로 아까 문장 다시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dual이라고 하는 테이블이 있는 건 아니에요. dual이라고 하는 테이블이 있는 건 아니지만 SQL 쿼리의 가장 기본이 select from이기 때문에 select from이라고 하는 문법에 맞춰서 써주기 위한 그냥 가짜 테이블 이름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듀얼이라고 하는 거는 문법을 맞추기 위해서. 여기는 원래는 테이블이 있으면 컬럼 이름이 들어갈 자리인데 여기서는 날짜를 출력해 주세요라고 하는 함수가 호출이 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select 날짜 보기 그 다음에 dual from dual이라고 하는 그런 문법용인 거고요. 실제로 우리가 테이블이 있으면 여기에는 테이블 이름을 써주시면 돼요. 테이블 이름을 써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테이블에서 테이블의 모든 컬럼을 검색하고 싶으실 때에는 좀 더 간단하게 쓰실 수가 있으세요. select 별표 그 다음에 from 다음에 테이블 이름을 쓰시고 세미콜론으로 문장을 종료하시면 됩니다. 문법이 별로 어렵지 않죠. 일단은 이렇게만 먼저 아시면 돼요. 일단 제가 중간중간 저장을 좀 할게요. 저장 lab SQL 여기 폴더가 있으니까 lab SQL 저는 SQL 2번으로 저장을 할 거고요. 내용은 select 이렇게 할 거예요. 확장자는 안 써주셔도 됩니다. 확장자는 여기서 파일 유형에서 파일 타입에서 SQL이라고 되어져 있기 때문에 확장자는 따로 안 쓰시고
파일 이름만 넣어주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시게 되면 여기가 바뀌어 있죠. 그죠? 여기가 바뀌어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SQL 2번 underscore select .sql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요게 요번 파일에서 할 내용들이고, 자,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요. 직원 테이블을 가지고 있어요. 직원 테이블. 테이블 이름 뭐였죠? 옆에 테이블 이름 보시면 EMP. 그죠? 여기 플러스 버튼 클릭해 볼까요? EMP 테이블 옆에 플러스를 클릭하시면 뭘 보실 수가 있냐면 컬럼 이름들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EMP 테이블이 가지고 있는 컬럼 이름들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EMP, NO, eName, Job, MGR, Hire Date Cell, Com, DEPT, NO라고 하는 컬럼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테이블 이름은 EMP입니다. 직원 테이블에서 4번은 컬럼 이름이 뭐라고 돼 있냐면 EMP, NO라고 돼 있어요. 4번과 이름은 컬럼 이름이 eNam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름을 검색해 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select라고 쓰시면 되겠죠. select가 선택하다예요. 선택하다. 무엇을 선택할 거냐? 컬럼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EMP, NO, 그죠? 쉼표. 그 다음에 이 name. 자, 두 개만 선택을 할 거기 때문에 요렇게 하시면 돼요. 쉼표는 컬럼과 컬럼을 구분할 때만 한 번 써주시면 돼요. 마지막 컬럼 뒤에는 쉼표 안 쓰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는 from 테이블 이름이 EMP죠. 문장 끝났으니까 세미콜론. 이렇게 하시고 실행하실 때는 컨트롤 엔터. 네, 그러면 지금 커서가 깜빡거리고 있는 이 한 줄을 실행하고 그 결과를 질의 결과라고 하는 탭에서 그 결과를 보여줍니다. 실제 테이블은 8개의 컬럼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8개의 컬럼을 가지고 있는 테이블인데 이 중에서 우리는 무슨 컬럼? EMP NO라고 하는 컬럼에 있는 값들과 그 다음에 eName이라고 하는 컬럼에 있는 값들만 select, 선택하겠다라고 명령을 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명령의 결과로 이런 내용을 주죠. 그러니까 테이블에 있는 모든 행이 다 검색이 됩니다. 테이블에 있는 1번 행부터 14번째 행까지 행은 전부 다 선택이 되고요. 선택이 되고 컬럼들은 우리가 지정한 것만 셀렉트를 하겠다고 지정한 것만 선택이 돼요. 그래서 SQL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하기보다는 약간 영어에 가깝습니다. 영어 그 문법에 거의 똑같아요. 동사가 나오고 목적어가 나오고 부사구가 네, 그 다음에는 부사구가 나오고 네, 그런 순서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해석해보면 우리말로 해석해보면 그거잖아요. select 선택하겠다. EMP NO랑 eName을 선택하겠다. from 어디에서? EMP 테이블에서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select from은요. 그 우리가 원하는 컬럼들만 선택할 때 사용하는 게 select from이에요. 어렵지 않으시죠? 어렵지 않으시죠? 자, 밑에 요런 설명이 있었어요. 모든 컬럼을 검색하겠다. 그러면 컬럼 이름을 다 써주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컬럼 이름을 다 쓰기가 귀찮을 때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별표만 써주시면 돼요. 직원 테이블에 모든 레코드. 다시 얘기해서 모든 행과 열 전부 다 모든 레코드를 검색할 때
검색하고 싶으실 때 가장 쉽게 해볼 수 있는 게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는 거예요. select 모든 컬럼. 이게 all이란 뜻이에요. all. 모든 컬럼. 그 다음에 from 그리고 테이블 이름을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어때요? 우리가 여기 위쪽에 있는 탭에서 열어서 보시는 거랑 똑같은 모습으로 보여줘요. 여기서 보여주는 컬럼의 순서는 테이블이 만들어질 때 테이블을 생성할 때 우리가 지정한 순서가 있어요. 그 지정한 순서대로 컬럼들이 쭉 나열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테이블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요 순서 그대로 검색을 해주는 거예요. 셀렉트는. 이 컬럼의 순서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그 테이블이 만들어진 컬럼의 순서대로 출력을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것도 그냥 주석인데 그냥 요거는 제가 실행 결과 뭐 그런 의미로 그냥 화살표처럼 만든 것 뿐이에요. 이것도 주석이에요. 왜 주석이냐면 대시 두 개로 시작했으니까 이것도 주석이에요. 실행 결과는 테이블이 테이블이 만들어진 컬럼 순서대로 출력이 돼요. 발표를 쓰실 때는 우리가 컬럼 순서를 바꾸실 수가 없으세요. 자, 그런데 만약에 순서를 우리가 바꾸고 싶은 경우도 있을 거예요. 물론 필요한 것들만 선택할 수도 있지만 모든 컬럼을 선택하면서도 우리가 원하는 순서대로 바꿔볼 수도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어, 직원 테이블에서 순서를 부서 번호를 먼저 쓸 수도 있겠죠. 부서 번호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4번을 쓰고 그 다음에 이름을 쓰고 그 다음에는 잡을 먼저 쓸까요? 업무라고 할게요. 업무를 쓰고 업무 다음에 급여를 먼저 할까요? 급여 그리고 상여 아까 상여라고 그랬죠? 상여를 써주고 그 다음에 입사일을 쓸까요? 입사일을 쓰고 마지막으로 매니저 4번을 검색하겠다. 사실 컬럼이 8개가 다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EMP 테이블이 가지고 있는 8개의 컬럼을 다 검색하겠다는 얘기죠. 근데 출력하는 순서를 얘랑 다르게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이럴 때에는 컬럼 이름을 하나씩 지정하시면 돼요. select 부서 번호는 컬럼 이름이 DPT NO죠. 그 다음에 4번은 EMP NO고요. 이름은 name이죠. 그 다음에 업무는 job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급여는 셀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상여는 com, 입사일은 hire date,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니저 4번은 mgr. 문장이 좀 길죠. 이럴 때는 그냥 엔터 치고 내리시면 돼요. from, emp. 여기서 세미콜론이 없기 때문에 SQL 디벨로퍼는 아직 문장이 안 끝났구나라고 인식을 해요. 그리고 어디서 끝났다? 여기서 하나의 문장이 끝났다. 16번째 라인에서 하나의 문장이 끝났다라고 인식을 합니다. 실행하실 때는 커서가 어디 있든 상관없어요. 15번째 라인에 커서가 있든 16번째 라인에 커서가 있든 컨트롤 엔터는 똑같은 문장을 실행해 주게 됩니다. 몇 번 실행하든 상관없어요. 컨트롤 엔터. 자, 제일 첫 번째로 보여주는 게 뭘 먼저 보여줬어요? DPT NO를 보여줬죠? 네. 그 다음에 4번을 보여주죠. 그 다음에 이름을 보여주죠. 그 다음에 업무. 그 다음에는 급여가 먼저 나오죠. 급여 다음에 상여가 나오고요. 입사 날짜,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매니저의 4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테이블은
다른 순서로 만들어졌지만 우리가 원하는 순서대로 보고 싶다라고 하실 때에는 컬럼 이름들을 이렇게 하나씩 지정하시면 돼요. 네. 어렵지 않으시죠? 네. 혹시 어려운 거 있으세요? 네. 답은 왜 파란색? 아, 다른 것들, 예. 여기서 이 색깔이 다르게 보이는 것들은 SQL 키워드인 경우에 색깔을 파란색으로 보여줘요. 그리고 테이블 이름이나 컬럼 이름들은 그 예약된 단어들이 아니기 때문에 검은색으로 보여주는데, 예, 잡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왜 그러냐면 오라클에서 잡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SQL 디벨로퍼는 잡이라고 하는 거를 어, 이거 SQL 오라클에 있는 함수 이름 중에 하나인데 라고 생각해서 파란색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여기 select는 그 함수를 실행하는 게 아니고요. 함수를 실행하는 게 아니라 EMP 테이블의 컬럼 이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버그는 아니지만 그런 예약어, 키워드와 그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색깔을 그렇게 보여주는 것뿐이에요. 네, 되셨습니까? 네, 큰 이 코드 자체의 문제는 없어요. 코드 자체의 문제는 없어요.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뭐 이렇게 언제든지 질문 주시면 좋아요. 네, 궁금하잖아요. 저도 그랬었어요. 아니, 왜 잡은 파란색이지? 뭐 이렇게. 네, 저도 궁금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출력을 하면서 컬럼 이름에 별명을 줄 수가 있어요. 컬럼 이름에 별명. 별명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영어로 엘리어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별칭, 예, 별명 주기, 별명 달기 뭐 이렇게 할까요? 기본적인 문법은 컬럼 이름 다음에 as라고 하는 키워드를 써주시면 돼요. 키워드는 소문자, 대문자 구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as라고 하는 키워드를 써주시면 되고 큰 따옴표를 사용해서 별명을 주시면 돼요. 예, 가장 일반적인 그런 문법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4번 이름 급여를 출력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4번과 이름과 급여를 출력하겠다라고 하면 우리 아마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select. 제가 일부러 여기서는 좀 내릴게요. 그 다음에 탭을 써가지고요. 좀 들여쓰기를 할게요. 꼭 이렇게 지켜주셔야 되는 건 아닌데, 뭐, 들여쓰기를 하면 좀 보기가 좋고, 뭐 그런 경우가 있어서 시각적으로 좀 보기 좋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4번은 EMP-NO였었죠. 쉼표. 그 다음에 엔터. 이름은 eName. 엔터. name이죠. 엔터. 그 다음에 급여를 볼게요. 셀. 마지막 컬럼이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가 셀까지만 할 거예요. 그럼 검색할 마지막 컬럼 뒤에는 쉼표를 안 쓰시면 돼요. 그리고 from 다음은 테이블 이름 써주시면 돼요. EMP. 자, 이런 문장이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 어떤 이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과 이름과 4번과 이름과 급여를 출력을 했어요. 근데 테이블을 만들 때 이렇게 컬럼 이름들은 보통 약자로 만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 대부분 약자를 보면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그 약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EMP-NO는 employee 그 다음에 number 이거를 줄여서 쓴 거고 이 name은 employee name을 줄여서 쓴 거고 뭐 이런 정도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셀은 salary를 줄여서 쓴 거고 com은
뭔지 아시겠어요? 좀 궁금하잖아요. 그죠? 이거 뭘까? 예. 커미션이라는 단어에서 앞에 네 글자를 잘라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컬럼 이름들은 그 이름만 보고서 잘 알 수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들은 이름을 보고서 잘 모르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출력할 때 우리가 원하는 별명을 주게 되면 그 테이블의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럴 때 사용하는 게 별명이에요, 별명. 자, 그럼 여기에다 첫 번째 컬럼에다 별명을 줄게요. as 이렇게 하시면 돼요. as. 자, 그리고 여기는 4번 이렇게 할까요? 4번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as 이렇게 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는 뭐 직원 이름 이렇게 할까요? 그 다음에 셀은 as 이렇게 하시고 급여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뭐 급여도 한 달 급여가 있을 수도 있고 연봉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연봉이라고 안 하고 한 달 급여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래서 매달 들어오는 월급. 자, 이렇게 바꿨어요. 문장을 실행하면 되겠죠. 컨트롤 엔터, 컨트롤 엔터 이렇게 했더니 자, 출력될 때 여기가 뭐라고 출력이 됐어요?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겁니다. 컬럼 이름들이 컬럼 이름들이 우리가 만든 대로 4번 직원 이름 급여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어렵지 않으시죠? 네. 어, 이, 이렇게 하실 때 저는 이게 표준 문법이고요. 표준 문법은 as라고 하는 컬럼 이름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as라고 하는 키워드를 쓴 다음에 그 다음에 큰 따옴표로 문자예요. 이거 큰 따옴표 주셔야 돼요. 작은 따옴표 주시면 안 됩니다. 큰 따옴표와 작은 따옴표 용도가 좀 달라요. 그건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요. 별명 같은 거를 만드실 때에는 큰 따옴표를 반드시 주셔야 돼요. 이게 표준 문법인데 여기에서 생략할 수 있는 게 있어요. as라고 하는 키워드는 생략하셔도 돼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급여 볼게요. 급여. 급여에서 as라고 하는 걸 지워 볼게요. 그냥 이렇게만 쓰셔도 된다. 셀 급여. 한번 월급이라고 바꿔볼까요? 월급. 그리고 컨트롤 엔터 이렇게 해볼게요. 에러 안 나죠? 에러 안 나고 여기 컬럼 이름이 뭘로 바뀌었어요? 그 전에는 급여였었는데 지금은 월급 이렇게 바뀌었죠. 그죠? 그래서 as라고 하는 키워드는 생략하셔도 괜찮습니다. 생략하셔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큰 따옴표인데 별명에 공백이 없는 경우 공백이 없는 경우에는 큰 따옴표를 생략하셔도 돼요. 이거죠. 표를 생략할 수 있어요. 이것도 샐러리만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샐러리만 가지고 여기 이렇게 없애는 거예요. 자, 다시 급여로 다시 바꿔볼까요? 여기를 급여 이렇게 바꿔볼게요. 그리고 엔터. 잘 되죠? 잘 되죠? 근데 제가 언제 공백이 없을 때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만약에 직원 이름인데 이렇게 직원과 이름을 두 단어로 생각해서 공백을 주고 싶은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출력할 때. 그런데 따옴표를 생략을 해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컬럼 이름을 별명을 주겠다, 직원이라고 별명을 주겠다 이렇게 돼버려요. 보통은 구분을 하는 게 공백으로
단어와 단어를 구분하기 때문에 실제 그 별명은 직업까지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벌써 빨간 펜 선생님이 나오죠. 네, SQL 디벨로퍼가 빨간 펜 선생님을 호출하셔가지고 여기 이거 잘못됐어요 라고 보여줍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거 실행하셨을 때 네, 이렇게 에러 메시지를 보여줘요. 지금 요 위치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걸 보여줍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큰 따옴표로 생략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반드시 큰 따옴표를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이렇게 하면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고요. 여기 출력된 그 컬럼의 이름을 보시면 직원과 이름 사이에 공백이 들어가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그 공백이 있으면 큰 따옴표를 생략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별명을 사용할 때는 별명에는 큰 따옴표만 사용하셔야 돼요. 만약에 사용하시게 되면 작은 따옴표를 사용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큰 따옴표만 사용 가능하고요. 사용 가능하고 작은 따옴표는 사용할 수 없어요. 요거죠. 사용이 안 된다. SQL에서 문자열을 표현할 때 작은 따옴표를 사용합니다. 근데 문자라고 별명은 조금 다른 개념으로 사용을 해요. SQL에서. 그래서 별명은 큰 따옴표. 그 다음에 이런 거를 문자열이라고 하는 거죠. 저장된 데이터들 중에서 문자로 저장되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문자열이라고 하는데 그런 문자열은 작은 따옴표를 이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별명에서 사용하는 따옴표, 문자열에서 사용하는 따옴표, 요거 주의하시면 될 거예요. 요것도 써드릴까요? 주의. 문자열을 영어로 스트링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스트링이라고도 많이 얘기를 하고요. 문자열에서 사용해요. 별명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어려운 거 없으시죠? 어려운 거 없으시죠? 자, 그럼 간단하게 문장 하나 만들어 볼까요? 테이블은 별다른 얘기가 없으면 직원 테이블입니다. EMP 테이블만 사용하셔도 좋아요. 사용하시면 돼요. 자, 무엇을 검색해 보시냐면 4번과 4번과 이름과 이름과 매니저의 4번을 검색해 보세요. 검색하시는데 컬럼 이름 옆에 각각 별명을 4번, 이름, 매니저 4번이라고 별명을 주세요. 네. 컬럼 이름은 한글로 별명을 설정하세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냥 4번, 이름, 매니저 4번 이렇게 별명을 설정하시면 되겠죠.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select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네. 컬럼 이름들을 밑에다가 좀 구분해서 넣을게요. 4번은 EMP예요. 일단 별명은 좀 나중에 줄까요? 그 다음에 ename 그리고 MGR이라고 하는 컬럼이 있었죠. 이렇게 세 개의 컬럼을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요. from 무슨 테이블에서 EMP 테이블에서 이렇게 작성하시면 돼요. 일단 요것만 먼저 결과를 보면 원하는 결과가 나왔죠. 4번과 이름과 매니저 4번이 출력이 됐습니다. 내용도요. 그냥 문장을 보시면 select 선택할게요. 이런 뜻이에요. 4번 이름 MGR을 선택할게요. 예요. from 어디에서 EMP 테이블에서 그렇게 그죠? 네. 자, 여기다가 별명을 줄까요? as를 생각하셔도 되니까 그리고 만약에 공백이 없으면 그냥 4번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as라고 하는 키워드를 주셔도 돼요. 그러면서 이름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as를 쓰시고 여기다가 매니저 4번 이런 식으로 따옴표를 주셔도 돼요. 네. 만약에 별명을 이렇게 매니저 4번인데 중간에 공백을 줬다. 이러면 이건 따옴표 생각 못하죠. 이런 경우는 따옴표로 생각해도 괜찮지만 이런 경우는 따옴표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작성하시면 되겠죠. 근데 저는 이렇게 작성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이거는 문법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한 거고 별명을 할 때에도 일관성을 갖는 게 좋겠죠. as를 쓰면 다 써주는 게 좋고요. as를 안 쓰면 다 안 써주는 게 좋고 따옴표도 쓰기 시작했으면 다 써주면 좋고 그러니까 뭔가 코드를 작성하실 때 뭐 문법에 어긋나는 건 아니지만 어긋나지 않는다면 일관된 방식으로 코드를 작성하시면 좋아요. as를 안 넣겠다 그랬으면 전부 다 as를 안 넣는 방식으로 어, 그리고 만약에 별명들은 따옴표를 묶어주는 게 좋겠다 그러면 전부 다 따옴표를 묶는 방식으로 네, 여기 죄송해요. 좀 구분하기 좋거든요. 예,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아, EMPNO는 4번이구나, 이네임은 이름이구나, MGR은 매니저 4번이구나. 네, 이런 식으로 컬럼 이름과 그 별명을 좀 구분할 수 있게끔 일관되게 그리고 as를 쓰기 시작했으면 전부 다 그 다음에 as를 안 쓰기 시작했으면 전부 다 안 쓰는 걸로. 그래서 둘 중에 한 가지 방식으로 써주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건 저의 개취. 저는 그냥 이렇게 다 쓰는 거 좋아해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요거는 생략하면 안 돼요. 요렇게 중간에 공백이 있는데 이때는 따옴표 생략하시면 안 돼요. 네, 요런 거는 주의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요. 마지막으로 문장 하나만 더 저희 연습하고 수업은 끝내도록 할게요. 연결 연산자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것도 셀렉트를 할 때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연결 연산자는 파이프 기호 두 개를 연달아서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이 파이프 기호는요, 여러분들 키보드에 백스페이스 있죠? 그 바로 밑에. 어, 네, 혹시나 그 키보드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계실까 봐. 어, 백스페이스 있잖아요. 그죠? 백스페이스. 그 밑에 보시면 키보드가 여기 딱 원 표시 있는 키보드 있죠. 원 표시. 그 다음에 그 원 표시 위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쉬프트 키 누르고 원을 하시면 이런 문자. 요거를 생긴 게 뭐처럼 생겼어요? 파이프처럼 생겼잖아요. 네, 그래서 파이프 기호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 두 개를 연달아서 쓴 거예요. 두 개를 연달아서 쓴 거고
이 연결 연산자는 어, 두개 이상의 두 개 이상의 컬럼 컬럼에 있는 값들이 있겠죠. 컬럼 값들을 합쳐서 하나의 문자열로 어,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4번하고 급여만 출력을 하고 싶은 거예요. 4번하고 급여를 출력하고 싶은데 문자열을 이런 형식으로 쓰고 싶은 거예요. 이 네임은 여기는 그러니까 컬럼 이 네임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직원은 급여가 뭐 얼마입니다. 이렇게 출력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하나의 문장처럼. 이것도 SQL로 가능해요. 자,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select from을 먼저 쓸게요. from emp 이렇게 해서 문장 끝날 거니까 이걸 먼저 쓸게요. 쓰고 자, 제일 처음에 뭐가 있어야 되나요? 직원 이름이 있어야 되죠. 맞아요? 그럼 emp 테이블에 이 name이라고 하는 컬럼 값을 가지고 컬럼에 있는 값을 가져오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타이프 연산자를 쓰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들어갈 문자열이 뭐예요? 은, 급여가, 그리고 공백까지. 자, 이거는 문자열이에요. 그죠? 문자열인데 별명이 아니죠. 별명이 아니라 문자열이에요. 문자열은 뭘 쓴다? 작은 따옴표. 작은 따옴표. 뭐뭐는 는일 수도 있고 은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은 이렇게 할까요? 은는 이렇게 은는이가 이렇게 하죠. 누구는 이럴 수도 있으니까 스미스는 앨런은 이럴 수도 있으니까 급여가 그리고 공백이 하나 있으면 좋겠죠. 급여가 근데 급여는 테이블에 있잖아요. 그죠? 급여는 테이블에 있죠. 컬럼을 가지고 와야 돼요. 무슨 컬럼에 있는 값을 가지고 와야 돼요? 셀에 있는 값을 가지고 와야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니다라고 문자열을 붙이고 싶은 거죠. 자, 이거를 연결연산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연결연산자. 자, 일단 실행 결과를 먼저 볼까요? 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스미스는 급여가 800입니다. 앨런은 급여가 1600입니다. 워드는 급여가 1250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원래는 우리가 두 개의 컬럼을 검색을 한 거니까, 그죠? 하나의 테이블에서 두 개의 컬럼을 셀렉트를 한 거기 때문에 결과는 원래는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테이블처럼. 그죠? 이쪽에 첫 번째 컬럼에는 이름을 써주고 두 번째 컬럼에서는 급여를 써서 이렇게 내용들이 나왔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출력한 게 아니라 자, 출력 결과는 몇 개 컬럼이에요? 한 개 컬럼입니다. 두 개의 컬럼을 합쳐서 한 개의 컬럼으로 지금 출력을 한 거예요. 중요한 거는. 두 개의 컬럼에 있는 거를 합쳐서 한 개의 컬럼으로 출력을 한 거예요. 그리고 위쪽에 보세요. 위쪽에. 컬럼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그대로 컬럼 이름이 들어갔죠. 얘가 그대로 컬럼 이름으로 들어갔어요. 그죠? 이럴 때 별명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별명은 이 내용을 컬럼 이름으로 그대로 쓰면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as 별명을 만들 때는 큰 따옴표 그리고 뭐 이름 급여 뭐 이렇게 할까요? 이름 급여
이렇게. 네, 이렇게 하면 컬럼 이름이 조금 간단해지는 거죠. 이름과 급여를 표현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출력 결과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컬럼에 있는 값과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든 문자열과 또 컬럼에 있는 값과 우리가 만든 문자열이 하나로 합쳐지는 거예요. 하나로 합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출력이 되는 거고요. 출력 결과는 하나의 컬럼만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 지정한 게 컬럼 이름이 돼버리니까 이럴 때 별명을 써주시면 깔끔하게 출력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세요? 네, 네, 컬럼이랑 컬럼 차이 말고 문자열 차이 네, 그럴 수 있어요. 컬럼 차이 네, 지금 질문 주신 것 중에 하나는 컬럼과 컬럼에서만 쓸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두 번째 질문이겠죠? 요렇게만 하면, 그죠? 다른 문자열 없이 컬럼 그리고 컬럼 요렇게 두 개를 연결하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실행한 결과 볼까요? 어떻게 되나요? 이름 바로 뒤에 숫자가 바로 붙어요. 스미스 800, 앨런 1600, 워드 1250. 공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이 네임에 있는 문자열과 셀에 있는 값 숫자를 그냥 바로 합쳐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공백까지 합치겠다라고 안 했으니까.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연결 연산자를 하나 더 쓰면서 요 사이에다가 따옴표, 공백 하나 주고 따옴표. 그럼 공백이 하나 있는 거죠. 그렇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시면 이름과 문자열 사이에 공백이 하나가 들어가죠.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첫 번째 질문이 뭐였었냐면 문자열과 문자열만 연결할 때도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얼마든지 가능해요. 요거 비어있는 문자열이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문자열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하고 공백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이거는 뭐냐면 공백 하나 뒤에 문자열 넣고 그 다음에 공백 하나 더 넣은 다음에 셀을 넣겠다는 뜻이에요. 그죠?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럼 질문하신 모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됐나요? 네. 그러니까 얼마든지 얘네들은 문자열과 문자열을 합쳐줄 때에도 사용 가능하고요. 그냥 단순하게 컬럼과 컬럼을 합칠 때에도 가능하고 그리고 어, 컬럼, 문자열 이런 식으로 섞어가면서 연결하는 것도 가능해요. 얼마든지. 여러분들 뭐 다양하게 테스트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원래대로 할까요? 여기는 뭐뭐는 는 뭐뭐는 급여가까지 했었죠. 그 다음에 샐러리였었고 입니다였었죠. 또 질문 있으실까요? 그래서 그 출력되는 문자열, 여기 이렇게 출력되는 문자열, 그 다음에 별명,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사용하는 따옴표 종류가 달라요. 그래서 문자열과 별명은 사용하는 따옴표 종류가 다르다. 그게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주의였던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십니까? 이렇게 저장하고 한 5분 정도 남았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여기까지 코드는 GitHub에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강의 동영상은 제가 줌 회의를 종료를 해야 그 다음에 줌에서 자동으로 그 변환을 해주기 때문에 이따가 수업 끝나고 난 이후에 제가
변환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더 있으시면 질문 주세요.